제약주를 오늘 얘기하신다. 제약주. 비아그라. 아이고, 이렇게 또 건전한 방송에서 또 제약주 비아그라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이제 아니 비가 좀 와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비 오거라 뭐 네. 이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제약주 쪽을 가져온 게 요즘 딱 시작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바비맘님 죄송하다고 아니에요. 이제 네. 즐거움 주셔서 이제 웃자고 하는 거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웃었습니다. 네, 하하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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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약주, 예. 네. 약간 안 올라간 섹터 찾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시장도 좀 다시 힘내는데. 제약주도 좀 그런 올라갈 때가 좀 됐죠, 되기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오늘 네. 제약주 대부분이 그래도 뭐 2, 3%대 올라오는데 유독 강한 쪽이 이쪽에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비아그라 성분 중에 살데나필, 네.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는요, 네.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발음이 새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고에는 실데나필인데 살데나필이에요? 네. 언제 그걸 바꿨죠? 네. 네. 그 사이에 이름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실레나필. 네. 이쪽에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치매에 관련돼서 발병 위험을 줄인다. 그래서 뭐 많이 줄이는 줄 알았던데 69%면은 얼마나 줄이는 거죠? 많이 줄이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치료 쪽이 아니라 억제 쪽이죠. 네. 그런 쪽에서 예방 조치약으로 그럼 이게 약간 이게 그냥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건강 보조식품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네. 네. 뭐 자세한 얘기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몇 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뭐 알츠하이머가 발병되면 발병되기 전에 먹지는 않는데 anyway 뭐 그게 네. 이제 그런 어쨌든 이야기들이 뭐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시장에서 말이 될까 안 될까는 뭐 또 논란이고 차체 얘기고 그죠? 예, 그래서 막 구글링을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네. 한국증권TV 와이죠.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움직였는데 그걸로 뭐 제약주들 예. 예전에 전통적으로 뭐 CTC 바이오 이것도 음. 이 비아그라 관련된 쪽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SK 케미칼도 있는데 네.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일 덩치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많이 눌렸다가 이제 좀 반응하는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제약바이오 이제 가염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이제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가요? 네, 가염. 네. 예, 요즘은 가염? 아. 이제 짧게 강하게 예, 액션 가염? 있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코로나19 때 수혜 쪽이냐 뭐 피해 쪽이냐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수혜에 가깝게 뭐 치료제 만든다. 오늘 보니까 일동약품이었나요? 뭐 일양약품이었나? 일동제약인가? 일양약품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년 상반기 중에 경구용 치료제 만든다 그래서 갑자기 쭉 올라간 게 뭐 주가 처분 알죠. 뭐 네.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일양약품은 일자로 6%, 시작하는데요. 6%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네, 일동제약이 상한가 갔으니까 얘가 이해가 네, 많이 가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갑자기 한 뭐 10분 만인가 뭐 갑자기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이런 거 가지고 좀 약간 개별적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딱 보게 되면 그래도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우리나라 투톱은 삼바 셀트리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바는 그래도 뭐 말은 많고 탈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 묵직한 주가라고 하지만 역시나 증설 이슈죠. 삼바는. 그래도 송도에 공장 하나씩 지어가면서 이제 4공장까지 뭐 이제 5공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가다 보니까 일단 공장 지으면은 물량 받겠지라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도 CMO의 강자 쪽으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셀트리온이 저희가 예전에 알던 거와 좀 다르게 그러게 셀트리온이 너무 약하네요. 예, 이게 좀 이슈가 좀 많죠. 그러게요. 네, 첫 번째는 지주사로 전환한다며 왜 아직도 못하고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회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네, 거기서 이제 정부도 직접 챙겨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셀트리온에 좀 더 타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슈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실적이라도 돼야 되는데 네. 실적이 지금 하반기 들면서 조금 감익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저기서 약간 탈락할 분위기도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좀 대장주 자리에서.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라고 보게 되면 SK 바사가 또 바짝 또 다가오지 않을까요? 예. 네. 뭐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 규모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아는 것보다 이제 덩치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데는 만약에 셀트리온의 지위가 위축이 되면 이쪽이 또 변화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주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과는 좀 다르게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떤 기존에 개발했던 신약이나 또 자기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나가는 게 성과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컨퍼런스겠죠. 그러니까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것도 내년 1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나가서 그동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제 2상 들어가요, 3상 들어가요 하는 이런 얘기가 또 보여지게 되게 되면 우리 가던 길 계속 가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예. 거기서도 그렇게 귀엽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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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흐름이 나올 때 요즘 보니까 제가 몇 종목을 뽑은 거는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바이오 하게 되면 솔직히 자신 없거든요, 저는요. 네. 이 내용들 파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죠. 미국 속으로 빠져들면서 맞아요. 내가 약사인가 나는 투자자인가 네. 고민하기 시작하고. 네. 그런데 그런 쪽에서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일단 최근에 수급 괜찮은 종목 중에 4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네. 첫 번째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네. 이쪽도 수급까지 같이 체크하면서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히 사면서 외국인들까지 살짝 들어오는데 그 내용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이걸 아무리 그래도 내용 알아야 주가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부각받고 이게 플랫폼 신약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딱 말씀하셨듯이 ABL 바이오까지 지금 이쪽이 그래도 성과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가 동향들도 그렇고 네. 수급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반전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알테오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쪽도 지금 기관들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수급이 중요하죠. 네. 바이오는. 네. 그래서 최근 들어 수급 돌파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는 쪽에서 약간 이제 반전 신호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그 오스코텍 이쪽 같은 경우도 변화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차곡차곡 수급과 함께 변화가 나오면서 근데 가치적으로 접근하고 실적이나 뭐 이런 걸로 접근하기 좀 힘든데 수급 변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정도가 돼서 뭐 이런 패턴들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한번 좀 따라 볼 수는 있겠는데 저는 발을 빼겠습니다. 네, 소개만 시켜드린 정도로. 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한때 혹시 박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있죠. 네. 네. 마이크로바이옴. 네, 이게 대자가 되는 미생물 쉽게 얘기하면 유산균 쪽이죠. 네. 그쪽의 강자로 알려졌던 게 셀바이오텍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한때 지금 동양들이 좀 실적 살짝 위축됐다가 그래도 올해 보다 보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실적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축 던지고 예전에 나왔던 2018년도 때 나왔던 실적 동향들을 살짝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월봉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만큼 돌아가려고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래도 실적 변화와 함께 나와주는 대표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쪽의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딱 기준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기 지지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번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쪽도 좀 보셨으면 하는 쪽이고요. 그리고 그냥 박사님이 인정한 대표적인 종목 ST팜이죠. 좀 흔들리고 있죠. 요즘. 네, 요즘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지난번 고점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한 번에 뭐 15만 원대, 6만 원대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약간 매물 소화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매도 좀 나왔고요. 그럼 다음에는 기관이 매도 좀 소화를 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가격대가 한 12만 원대 밑으로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좀 강력 메리트가 고점에서 조정 잘 마치는 신호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지켜보시되 이것도 증설 이슈와 함께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물론 또 고점에 막 이런 종목들 싫어한다 패스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패턴들을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맞는 지점 쪽에서는 한번 좀 변화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